그녀의 봄. 엄마, 우리 두물머리로 나들이 갈래요? 오늘은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엄마의 대답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아니, 안 갈란다. 집에 있을래. 에휴, 그럼 그렇지. 참 우리 엄마답다 하던 참에 예상 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그럼 한번 가볼까? 오랜만에 나들이였다. 그렇게 두물머리 강변 벤치에서 마주한 엄마는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들어오는 빨간색 겉옷을 입고 미소 짓고 계셨다. 그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나서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며 엄마에게 다가갔다. 둘이서 한참을 산책하다 보니 이렇게 여유롭게 함께하는 건 참 오랜만이다 싶어 엄마의 모습을 담아주고 싶었다. 엄마, 여기 잠깐 서봐. 여기서도 약간의 반전. 예전에 엄마는 사진 찍는 게 싫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자리에 멈춰서 포즈를 취하셨다. 딸이 사진을 찍어주면 찍어주는 대로 어색해도 열심히 포즈를 잡고 즐기는 엄마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참 사랑스러웠다. 엄마의 얼굴이 마치 수줍게 피어나는 꽃처럼 보였다. 엄마와 아빠가 따로 사시게 되었다. 아직 이혼도 조론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고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엄마가 급하게 집을 나오신 상황이지만 그걸 계기로 따로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다. 최근 몇 년간 엄마와의 통화는 곤혹스러웠다. 아빠에 대한 하소연과 거친 말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겠나 나니까 하지 싶어 안쓰럽다가도 엄마의 어둡고 격한 감정이 나에게 전달되다 보니 계속 듣고 있는 것도 힘이 들었다. 결국 내가 죽으면 되지로 끝나는 반복되는 패턴에 도대체 엄마는 왜 아직도 같이 살고 있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다. 당장 이혼이 어렵더라도 집에서 나오길 바라는 마음을 이야기했지만 엄마는 그 자리 그대로였다. 얼마 안 가 엄마가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확실해졌다. 엄마에 대한 아빠의 의심과 통제가 점점 심해졌고 엄마뿐 아니라 주변 이웃들과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윗집 아저씨가 해코지를 한다며 의심하던 아빠는 칼을 들고 위협하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 일로 경찰서까지 몇 번 드나들게 되었던 것이다. 아빠는 내가 알게 될까봐 쉬쉬했지만 엄마를 통해 정황을 알게 된 나는 이대로는 위험하겠다는 생각에 몹시 걱정이 되었다. 악화되는 아빠의 행동을 보며 엄마도 마음을 굳게 먹으셨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오게 되었다. 당장 엄마는 직장과 거리가 있는 우리 집보다는 가까운 성당 친구 집에 머물며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신다고 했다. 앞으로 아빠와 사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다. 나는 우리의 일들이 걱정이 되었지만 일단 무조건 엄마를 응원하고 필요한 것들은 같이 해보자고 안심시켰다. 엄마의 다짐이 쭉 이어지기를, 단단해지기를 바랬다. 엄마가 집을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 당시 고3이었던 나는 부모님이 외출하고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면 가슴이 철렁하고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두 분이 나갔다 오는 날엔 평소보다 큰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미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빠의 욕설과 의심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날은 다른 때보다 특히 심했다. 폭력이 난무했고 집안의 가구들은 제 자리를 잃은 양 다 쏟아지고 부서져 버렸다. 오빠는 어느 때처럼 필사적으로 아빠를 말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깨진 컵에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아빠의 눈이 뒤집히는 게 보였다.
엄마를 정말 죽일 것 같은 살기가 느껴지는 눈빛이었다. 엄마도 느낌이 있었는지 엉엉 우시며 맨발로 집을 나가셨다. 엄마가 나가는 순간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잠옷차림에 슬리퍼를 챙겨 5층 우리 집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갔다. 아빠가 쫓아올까봐 심장은 뛰고 무서웠지만 엄마를 부르며 또 따라가며 생각했다. 난 이제 학교에 가지 못하겠구나. 아빠가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면 진짜 멀리 가야겠다. 난 검정고시를 치를 거야. 그래도 괜찮아. 엄마랑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면 어디라도 상관없어. 그렇게 우리는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이모 집으로 갔다. 학교에 당장 빠질 수 없어 친구에게 교복을 빌려 입고 그날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했다. 잘 안쓰러워하며 토닥이던 선생님의 눈빛과 말이 따뜻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날 저녁 이모 집으로 갔을 때 엄마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나는 배신감이 훅 올라왔다. 이렇게 당해놓고 다시 돌아간다고? 어느새 순하게 변한 아빠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었다고 한다. 나는 사과를 하는 아빠의 진심보다 다시 돌아가겠다는 엄마의 태도에 힘이 빠졌고 허무했다. 난 정말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엄마는 왜 안 되는 거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첫 가출의 실패로부터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엄마는 드디어 독립을 했다. 처음엔 엄마의 마음 상태가 많이 걱정되어 지역복지센터에 상담을 연결했다. 엄마의 상담이 진행된 후 나는 상담사와 따로 연락을 취해 물어보았다. 어머니가 생각보다 단단하고 잘 지내고 계시네요. 아버지와의 문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머니 스스로는 잘 하실 힘이 있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놀랐다. 난 엄마가 힘이 없어 그 오랜 세월 아빠의 폭력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다. 찬찬히 엄마의 인생에 대해 곱씹어 보았다. 20대에 인도 여행을 할 때였다. 엄마에 대해 생각하며 처음으로 내 엄마이기 전에 나오키라는 한 사람의 삶을 여러 장면으로 떠올린 순간이 있었다. 진짜 이름을 붙여 주었을 때 울컥하는 느낌이라고 할까? 엄마의 이름을 떠올리니 마음이 너무 아리고 엄마의 삶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놀라우면서도 뭉클한 첫 경험이었다. 엄마의 독립 이후에 뭔가 더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는 그 세월을 어떻게 버티셨을까? 단순히 버틴 날들만 있진 않았을 거다. 힘겨웠겠지만 웃었던, 기뻤던 기억들이 엄마를 지탱해 주었겠지. 엄마와 나는 다른 존재인데 나는 내 기준으로만 엄마를 판단했던 것 같다. 고3 때 집을 뛰어나갔던 엄마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무엇 때문에 기어코 들어가느냐고 되물었다. 아무 대답 없이 길게 내뱉던 엄마의 한숨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다. 그 무엇은 다름 아닌 나, 오빠, 우리였다는 걸 말이다. 그 말이 예전엔 나 때문에? 제발 엄마 인생을 살아 라고 대받아치곤 했지만 우리가 바로 엄마 인생이었다. 수없이 이게 맞는 선택이냐며 반문하고 흔들렸을 엄마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건 우리들이었다. 전부였고 지켜야 했던 아이들.
누가 그런 엄마의 인생을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바보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엄마는 그때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내셨다. 그걸로 충분한 삶이다. 그 진실을 보게 된 나는 이제야 진심으로 엄마의 삶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엄마는 허름하지만 작은 방을 얻었고 살림살이를 하나둘씩 채워갔다. 주변에 사시는 엄마의 친구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정아야, 난 남편 복은 없어도 사람 복은 많은가 보다 라며 귀엽게 웃으시던 엄마. 내가 자주 들여다볼 수 없을 땐 그분들이 곁에 계셔서 안심이 되었다. 엄마는 나에게 아주머니들과 치킨 파티를 하는 중이라며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여행을 간다며 소식을 전하기도 하셨다. 요즘은 퇴근길에 엄마와 자주 통화를 한다. 나를 곤혹스럽게 했던 엄마의 통화는 어느새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서로 안부를 묻고 통화를 하는 시간이 다정하다. 얼마 전 엄마 오빠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불쑥 이런 말이 나왔다. 엄마는 나보다 오빠를 더 예뻐했지. 맞아, 그땐 네 오빠가 이쁘긴 했어. 네 하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데 어떻게 안 이쁠 수가 있었겠냐. 내가 혁이한테 의지했어. 나도 알았지 어떻게 몰라. 티가 팍팍 나는데. 근데 엄마 그럴만 했어. 난 좀 힘들긴 했지. 우린 이야기를 나누며 재미있어 웃고 있었다. 이렇게 서로 가볍게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우리 사이가 참 좋았다. 요즘 엄마와 나 사이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엄마를 보고 있으면 들판에 피어난 생명력 강한 풀과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이 생각난다. 잡초는 언제 싹을 틔울지 스스로 정한다고 한다. 언제가 좋을지는 다 다르고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평생 가정주부로 사시다가 50대 후반에 갑자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게 된 것도 그 이후로 12년 넘게 그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신 것도 엄마가 스스로 준비가 될 때를 기다리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필요한 걸 조금씩 해보시면서 자기 힘으로 하나하나 쌓아가진 시간.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때가 있다. 취업도 독립도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걸 엄마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 천천히 기다리고 기다리다 드디어 자신의 때를 만나 피어나기 시작한 엄마. 싹을 품고 인내했던 시간도 소중하고 귀하다. 그런 엄마 곁에 될 수 있으면 오래도록 머물며 함께하고 싶다. 그녀의 찬란한 봄은 이제 시작이다.